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그랬어요. 그 한 통의 문자가 제 인생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500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 아픈 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외로움이 죄는 아니잖아요. 혹시 저처럼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줬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공감 하나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의 경고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어요. 저는 올해 56, 이혼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어요. 남편은 제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고, 아이들은 이제 제 삶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졌어요. 잠들기 전 핸드폰으로 사람들 SNS를 구경하다 보면 그게 제 하루의 마지막 위안이었죠. 그날도 그랬어요. 밤 11시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가 낯선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프로필 사진이 너무 따뜻해서 용기 내서 메시지 드립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처음엔 그냥 스팸인가 싶었어요. 요즘 이상한 메시지 많은 거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말투가 정중하고 막무가내가 아니었어요. 이름은 데이비드 김. 프로필 사진은 정장을 입은 동양인 남자였고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사진들을 살펴보니 전부 고급 레스토랑이나 풍경 사진이더라고요. 소개에는 한국계 미국인 L. 레스토랑 운영 중이라고 적혀 있었고 출장차 한국에 와 있는데 말이 통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처음엔 답장을 안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러웠고 뭐랄까 괜히 설레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다가 또 그 메시지가 눈에 밟히더라고요. 무시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 말이 왠지 제 마음을 콕 찔렀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싶고 내 하루를 들어줄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정말 짧게 안녕하세요. 메시지는 잘 받았습니다라고 보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왔어요. 날씨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 본인의 레스토랑 이야기. 특별할 건 없지만 참 다정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참 아름다우시네요라고 말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말 한마디에 제가 이렇게 웃게 될 줄이야. 그날 이후 매일 아침이면 케빈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래도 저녁은 꼭 챙겨 드세요. 이런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는 항상 먼저 연락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2주쯤 지나니까 우리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케빈은 자기가 운영하는 미국 레스토랑 사진도 보내줬고 언젠가 한국에도 지점을 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미님, 제가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해요. 선미님이 추천해 주신 집에서 먹고 정말 감동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그 집 30년 된 곳이에요. 언제 또 가게 되면 같이 가요. 그때 케빈은 조용히 답했어요. 정말요? 선미님이랑 김치찌개 같이 먹는 상상 계속 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케빈은 매일 아침 안부를 물어왔어요.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선미님 덕분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덜 외로워요. 그 한 줄에 저는 매번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렇게 끝났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따뜻한 물로 조격하시고 꿀잠 주무세요. 그 사람은 늘 제가 혼자라는 걸 잊지 않도록 했어요.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지났을 무렵, 제가 딸 미소의 생일이 다가온다고 말했더니 케빈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현미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저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 호의를 받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직 얼굴도 못 본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택배가 왔어요. 예쁜 포장지에 담긴 작은 향수 하나.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고른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딸에게도 말했죠. 엄마 친구가 보내준 선물이야. 그냥 좋은 사람. 그날 밤 케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요. 미소가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요. 그는 답했어요. 선미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케빈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온라인 친구가 아니라 제 삶의 한 줄기 빛 같았어요.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선미님은 어떤 남자를 좋아하세요? 진실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요. 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하루는 그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5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 사라진 일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공허함. 그래서 선미님을 만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저도 그래요. 당신 덕분에 요즘 하루가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갈 무렵 케빈이 사진을 보냈어요. 미국에서 자기가 운영 중이라는 레스토랑 전경이었어요. 규모도 꽤 컸고 인테리어도 세련됐어요. 선미님도 언젠가 꼭 와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지네요. 꼭 가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의 미래를 상상했어요. 괜히 혼자 웃기도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케빈이 말했어요. 선미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선미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처음엔 친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그 고백에 전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좋아한다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제가 외로워서 착각하는 걸까? 하지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마음, 이건 진짜였어요. 그래서 답했어요. 저도 케빈 씨 생각을 자주 해요. 설레요. 무섭지만 설레요. 그 이후로 케빈 씨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막상 만나자고 하면 늘 일정이 안 맞았어요. 출장 미팅이 갑자기 생겼어요. 몸살이 와서 병원에 다녀왔어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 주엔 꼭 봐요. 저는 이해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바쁠 수 있다고. 그리고 어느 날 케빈이 말했어요. 선미님, 제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한국의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요. 그때 첫 번째 손님이 되어 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저도 그날을 기다릴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케빈이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왔어요. 선미님, 조금 민감한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한국에서 레스토랑 자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금을 당겨서 오늘 안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래요. 미국 계좌에서 바로 보내려고 했는데 처리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하네요. 혹시 100만 원 정도만 잠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이틀 안에 꼭 갚을게요. 부담 드리고 싶진 않아요. 순간 멍해졌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머리로는 의심이 스쳤지만 마음이 말했어요. 그 사람이잖아. 케빈. 내 딸 생일에 향수까지 챙겨줬던 사람. 나한테 단 한 번도 부담 준 적 없던 사람.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용히 100만 원을 보냈어요. 긴장은 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든든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정말로 100만 원이 제 계좌로 돌아왔고 심지어 10만 원을 더 얹어 보냈어요. 선미님 덕분에 좋은 자리를 계약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감사의 표시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봐, 진짜였잖아. 괜히 의심했네. 그렇게 저는 케빈이를 더 믿게 됐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일주일쯤 뒤 다시 메시지가 왔어요. 선미님, 또 민망한 부탁 드려도 될까요? 레스토랑 재료비를 선결제해야 하는데 카드가 막혔어요. 이번엔 500만 원이 필요해요. 부담되시면 말씀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500만 원. 솔직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지난번엔 정확히 돌려줬잖아. 그리고 이번에도 3일 뒤면 갚는다고 했고 증빙 자료도 보여줬어요. 식자재 업체 명세서, 계약서 사진. 결국 저는 500만 원을 더 보냈어요. 그리고 믿었던 대로 3일 후에 550만 원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선미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업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구나. 이 사람에게 난 단순한 상대가 아니라 동반자구나. 그때 케빈이가 말했어요. 선미님, 저와 함께 이 사업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분이에요. 한국 사람의 감각이 필요해요. 경험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연인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사람. 그런 동반자.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3달 가까이 우리는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밤마다 화상통화도 했어요. 케빈은 항상 따뜻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해주는 음식 드시면 좀 나아질 텐데 말이죠. 그가 보여주는 레스토랑 주방 영상. 요리하는 손, 미소 지으며 말하는 모습.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 따윈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케빈이가 말했어요. 선미님, 진짜 큰 기회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20%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청 기한이 이번 주까지예요. 근데 최소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번엔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도와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일부만이라도 가능하실까 해서요. 1,000만 원만 도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해결해 볼게요. 1,000만 원 그건 내 전 재산의 반인데. 밤새 고민했어요. 지금까지 케빈이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었고 항상 이자를 더해 갚았고 언제나 따뜻했어요. 이번에도 괜찮겠지. 이건 투자야. 우리 미래를 위한 거야. 결국 다음날 1,0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케빈이는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건 선미님과 나의 시작이에요. 곧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보낸 다음 날 케빈이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기회 덕분에
우린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선미님, 나중에 같이 웃어요. 하지만 그 후 며칠이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번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케빈 씨, 투자금 반환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직 정보 심사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린대요. 이번 주 안에 결과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주가 지나고 또다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다시 물었죠. 계속 지연되네요. 담당자랑 직접 이야기해 보실 수는 없나요? 그는 짧게 답했어요. 연락 중이에요. 곧 알려드릴게요. 그 짧은 말투에 처음으로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언제나 길고 따뜻했던 답장이 이상할 정도로 짧고 건조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연락이 끊겼어요. 케빈 씨, 무슨 일 있어요? 저 정말 걱정돼요. 제발 한마디만이라도 해줘요. 아무 답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4일째 되던 날 밤.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선미님 정말 죄송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그 메시지에 놀라서 묻었어요. 무슨 문제요? 왜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계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 업체가 조건을 바꾸는 바람에 변호사랑 계속 만나느라 연락을 못했어요. 그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도 연락 한 줄은 할 수 있었잖아.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급해서 선미님한테 상처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상하게 데이비드는 또다시 새로운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상대 회사가 추가 보증금을 요구해요. 계약을 유지하려면 1,000만 원이 더 필요해요. 이번엔 마음속에서 울리는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낸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번 일만 해결되면 전부 한 번에 갚을게요. 계약금 5억 원이 곧 들어올 거예요. 그걸 받으면 바로 보낼 수 있어요. 망설였지만 케빈은 화상통화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게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미님, 저 정말 보고 싶어요. 그날 입으셨던 그 하얀 블라우스 기억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좀 더 특별한 거 보여주실 수 없어요? 갑자기 화면 속 케빈이 음란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조금만 보여줘요.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화상통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케빈이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계속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성급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후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선미님 화상통화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지난번 통화 중 옷이 조금 비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동 녹화된 거예요. 그걸 왜 녹화했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폰에 있어요. 지울 수 있어요. 대신 마지막으로 500만 원만 더 도와주세요. 그는 협박을 시작했어요. 돈을 안 보내시면 영상이 퍼질 수도 있어요. 제발 그건 안 돼요. 딸분한테도 말할 수 있어요. 미소, 맞죠? 부산대학. 소름이 돋았어요. 그가 제 딸 이름과 학교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 영상 지워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그럼 돈을 보내세요. 결국 저는 친구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사람을 멈추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돈을 보내고 나서도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확인은 받지 못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걸. 저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을 했죠.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한테
4,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경찰관이 제 말을 듣고 잠시 조용했어요. 혹시 로맨스 스캠 아세요? 네. 사랑을 미끼로 금전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에요. 요즘 아주 많습니다. 경찰은 설명해 줬어요. 화상통화도 인공지능 합성일 수 있고, 사진도 실제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심지어 목소리까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병원 대기실처럼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본 그 웃음, 그 다정한 말투, 내가 믿었던 그 모든 게 가짜였다고?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 검색창에 그렇게 쳤고, 정말 수많은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3천만 원 잃었어요. 1년 동안 8천만 원 보냈습니다. 화상통화까지 했는데도 가짜였어요. 댓글을 읽는데 그때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혼자 바보였던 게 아니었구나. 그 후 용기를 내서 피해자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그건 죄 아니에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죠. 그 말이 지금도 제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내 얼굴은 나오지 않지만 내 목소리로, 내 진짜 이야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500만 원을 잃었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 경험을 공유하는 게 누군가에겐 구명줄이 될 수 있다는 걸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메시지를 받고 계시거나 누군가가 감정 뒤에 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꼭 의심해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할 수 있어요. 외로움은 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